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지난 금요일 실업률 발표 이후 시장이 폭락하면서 테슬라도 강력한 장대 음봉이 출현해서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테슬라 투자 타임라인 영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미래는 밝은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 폭락은 했으나 다음 주쯤엔 반등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바로 중국 주당 판매 대수 발표입니다. 제가 9월 둘째 주쯤엔 작년에 중국 판매 대수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렸는데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14,400대를 발표하면서 작년과의 기록 격차는 5,500대 뒤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를 따라잡을 시점이 정말 빠르면 9월 10일 화요일이고 안정적으로는 9월 17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연두색이 작년 3분기인데 10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낮고 특히나 11주는 더더욱 낮죠. 그래서 만약 9월 10일 화요일에 16,200대 이상이 나오면 바로 작년 기록을 따라잡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9월 17일에는 따라잡을 겁니다. 11주 차의 연두색을 보면 판매량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는 미국 대선 토론이 있어서 정치 테마주로 엮인 테슬라는 이 토론회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1일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고 드디어 9월 18일에는 FOMC를 마치며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로 인해 주가가 위로, 아래로 갈 수 있으나 저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9월 중반기에는 일시적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미국 대선이 있던 해의 주가 흐름 평균을 보여주는데요. 9월부터 9월 말까지 제가 세로로 빨간색 선을 그어놨습니다. 3등분을 해서 한 칸이 10일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칸은 S&P 500이 폭락을 시작하다가 두 번째 칸에서 다시 반등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9월 세 번째 칸, 즉 9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는 다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테슬라의 9월 10일 중국 판매량 발표와 대선 토론 결과에 따라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리고 9월에 날짜 특정은 할 수 없지만 호재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으로부터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들어갈 4680 배터리를 공급받는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8월부터 공급받기 시작했어야 했는데 늦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재일 수 있겠고 사이버트럭의 FSD도 9월 중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또한 호재일 것입니다. 자, 이제 10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3분기 차량 인도량과 에너지 판매량에 대한 간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소 두 가지만 꼽아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중국 판매량 호조입니다. 8월까지의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전기차 판매량은 역대 두 번째일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모델3 롱레인지 RWD가 연방 세금 공제를 7월 12일부터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12일이면 3분기의 초반부라는 점 명심하셔야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보조금도 없고 관세 영향도 받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유독 유럽에서의 테슬라 성장이 엄청났었고 그에 따른 감소라고 봐야지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독일에서도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는 소식도 들려와서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재고가 증가 중이라고 하는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모델3 재고는 여전히 높고 모델 Y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이게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 선언하면서 전기차 구매를 선호하는 민주당원들이 등을 돌려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모델3 롱레인지 RWD 세액 공제 효과와 비교해서 어떤 게 우위에 있을지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0일 드디어 로보택시 이벤트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서 언제 로보택시를 구현할지 언제 수익이 될지 어떤 혁신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만약 이전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 주가 상승은 언제든 빠질 수 있다고 보지만
10월 22일에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그 주가 상승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즉 테슬라의 단단한 주가 상승은 10월 22일부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단단하다는 말은 주가가 하방 지지를 탄탄하게 받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시킹알파 기준으로 3분기 예상 EPS는 0.63입니다. 굉장히 낮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은 쉽게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10월 2일에 간이 실적 발표 후 이 예상치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2024년 2분기 실적은 미스가 났죠. 그 원인은 바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따른 퇴직금 반영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퇴직금 622밀리언 달러가 없었다면 2434밀리언 달러의 이익이 나면서 23년 3분기에 2316밀리언 달러를 넘어 0.66 이상의 EPS를 달성했을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상치가 0.63이고 이번 분기는 확실히 2분기보다 자동차가 많이 팔렸거든요. 에너지 매출도 계속 램프업 중이니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0.7 이상의 EPS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측에 긍정적인 요인 두 가지를 더 적어봤는데요. 2분기 실적에서는 대규모 인력 감축이 퇴직금으로 인해 악재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인건비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게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순이익이 증가할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자재비 감소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가격 같은 것이 매우 하락했음에도 그 하락한 가격에 구매한 리튬으로 생산한 차량이 아직 팔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잘하면 그 비용 감소가 3분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월가에서 항상 테슬라 주가를 내릴 때 사용되는 마진율 감소라는 핑곗거리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월로 가겠습니다. 11월은 뭐니뭐니 해도 대선과 금리 인하가 주요 이벤트입니다. 대선에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은 유지되지만 로보택시 등의 정책적 지원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당선 시 로보택시 사업이 탄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분명 언론은 테슬라의 편이 아니죠.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사용될 핑곗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트럼프가 폐지하면 당장 실적이 감소하겠다는 것과 멕시코 공장의 취소에 대한 이야기죠. 멕시코 공장이 취소되면 아마 테슬라는 다른 곳을 알아볼 것 같고 저가형 자동차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핑계인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 판매량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내년 1분기에 내놓을 신규 저가형 자동차들입니다. 물론 흔히들 말하는 모델2만큼의 저가는 아니겠지만 좀 더 저렴한 차들을 내놓으면서 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있을 만한 이벤트로는 사이버트럭의 흑자 전환 및 램프업이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이제 건식 양극 4680 배터리를 사용하여 양산하게 된다면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둘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레스로 메가 팩토리가 40GW시까지 램프업을 완료하면서 확실한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고 8월 29일에 날아온 소식인 중국 유럽에서의 7인승 모델 Y 출시로 다시금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7인승 모델 Y는 4분기 중에 판매할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인지 몰라 12월로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스터 스포츠카 공개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갑니다. 2025년에는 정말 탄탄대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확실한 호재는 바로 상하이 메가 팩토리 완공입니다. 현재 공장 건설은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상하이 메가 팩토리의 초기 용량은 40GW시 생산인데요.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40GW시는 자동차의 영업이익 100만 대와 동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과 2025년의 실적을 한번 자동차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에너지 판매량이 26GW시일 것이라고 했던 것을 기반으로 계산했습니다. 26GW시는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65만 대 영업이익입니다. 올해 만약에 테슬라가 작년과 같은 180만 대를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245만 대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레스로비 램프업 완료되고 상하이 메가팩토리도 2분기부터 풀캐파로 가동된다고 하면 1년 에너지 판매량이 70GW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자동차로 환산하면 175만 대 판매 효과입니다. 자동차 판매량 성장이 0%라고 해서 180만 대라고 하면 355만 대의 자동차 판매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대략 내년에 45%의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게 되고 PER의 변화가 없다면 45%의 주가 성장도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성장이 내년에도 0%라는 가정입니다. 차를 더 팔면 이 이상의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2025년에는 명백히 테슬라가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SD가 중국과 유럽에서 내년 1분기에 규제 승인 대기 중이라는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른쪽의 X 글처럼 FSD의 승인은 정말 오래 걸릴 것이고 테슬라가 1분기에 규제 승인을 기대하더라도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지켜봐야 하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문의 성장도 있을 것입니다. 모델 Y 주니퍼라는 모델과 새로운 신규 저가형 차량들의 라인업들이 공개되고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가형 자동차들은 2025년 상반기에 판매한다고 했기 때문에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일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까 멕시코 공장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는 현재 새로운 공장을 짓지 않고 기존의 공장 라인업을 증설해서 생산한다면 연간 300만 대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장이 없어도 내년에 매출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재, 슈퍼차저 매출의 증가입니다.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NACS 충전 방식의 전기차를 판매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전기차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슈퍼차저 매출이 증가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슈퍼차저를 깔수록 돈이 되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부담도 덜해지고 더 과감하게 확충이 가능합니다. 충전소가 늘어날수록 전기차를 사람들이 사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해질 것이고 이는 다시 슈퍼차저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겠죠. 이것은 다시 슈퍼차저를 확충하도록 유인할 것이고요. 거기에 2026년에 저가형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이 선순환 사이클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기 FSD까지 딱 얹어주면 정말 베스트일 텐데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9월과 10월은 변동성이 엄청날 수가 있고 주가가 최근에 하락해서 저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모두 힘을 내고 2025년에 가면 엄청난 것이 오니까 마음 굳게 먹고 투자하자고요. 이상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